네, 반갑습니다. 저는 국어를 가르치는 전인한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요, 우리 창연고 친구들을 위해서 여름방학 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국어 수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소개해드리고, 현재 우리 친구들의 상황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쟤 뭐야? 쟤 누구야? 이런 생각 드시겠지만요.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각인 입시 전문 학원이 광교로 들어왔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이제 창연고를 집중적으로 제가 맡아서 할 건데,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고 우리 친구들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런 친구들이라고 얘기한다면은 한번 제 수업도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래는 이제 설명회 때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막 다른 학교 막 집보 수업도 있고 그래가지고 인사를 못 드려 너무 죄송한 마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리겠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의 어색한 프로필과 저에 대한 양력인데요. 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좀 대형 학원들의 수업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대형 학원 단과 학원으로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이번에 이제 제 학원도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각인이시 전문 학원에서는 제가 이제 이 광교 지역에서는 제가 유신고와 창연고를 중심으로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를 이제 유신고와 창연고를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거는 나름대로 이제 뭔가 강력한 한방에 있는 강사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보아주시면 돼요. 저는 그래도 자사고나 이런 학교들 되게 많이 했었기 때문에 사실 창연고와 관련된 내용들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재밌겠다. 이거 애들 성적 올릴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친구들한테 되게 잘 전달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다가 실어둔 내용은요, 우리 친구들의 한번 현재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취지거든요. 국어의 본질입니다. 이제 한 학기 정도 고등학교 다녀봤잖아요. 우리 친구들 국어 많이 힘들다고 하죠. 그렇죠? 이제 느낌이 오시나요? 중학교 때 했던 국어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고요. 다르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른 과목도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아마 국어, 수학, 영어가 다 그럴 거예요. 이게 국어적인 것만 얘기를 해보자면, 국어는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때는 사실 어휘적인 측면이 제일 크잖아요. 중학교 때는 되게 예쁘고 귀여운 어휘들, 그리고 그에 준하는 쉬운 텍스트들.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제 왔더니 한자어가 대폭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작품과 제재도 어려워지는데 이와 관련된 외부 지문 우다다다다다닥. 그러니까 성적이 생각보다 잘 안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닌가. 중학교 때 성적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또 이 부분이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애가 모의고 점수 되게 잘 나오는데 내신만 보면 이상하게 3등급이 나와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모의고 점수를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고1, 3월, 6월 학력평가를 분명히 봤을 건데 막 전교권인 친구들도 있을 건데 내신이 안 나온 친구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고1, 3월과 6월 학평은 되게 쉽게 내는 편인데, 그 쉬움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냐면 텍스트가 있어요. 여기 어떤 내용이 있어요. 이게 그대로 선지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기억력이 좋거나 아니면 이제 눈이 좀 빠른 친구들은 그것들을 빨리빨리 매치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 나왔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얘는 어때요? 눈 돌리기가 안 되죠. 학교 수업 되게 잘 들어야 되죠. 또한 학교에서 원하는 그 니즈가 있죠. 그런 것들 되게 잘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지엽적으로 되게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지금은 얘가 나았고 얘가 지금 별론데, 이게 또 재미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시게 되면요, 요 두 값이 맞춰지거나 역전이 될 거예요. 내신이 잘 나오고 모의고사가 안 나올 거예요. 이게 이유가 있는데요. 9월 학평부터는 조금씩 난도가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애들이 학교도 좀 다녔죠.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고등학교적인 사고 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제 난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특히나 그 난도의 괴리가 언제 나오냐, 바로 1, 2학년 모의고사와 3학년 모의고사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 모의고사 점수가 지금 잘 나오는 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향으로 맞춰지는 게 아니라 하향으로 맞춰지게 되고,
나중에는 어느 순간부터는 내신 등급이 조금 더 우위에 있고 얘는 더 낮은 점수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의고사 점수 믿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잘 나왔는데 내신이 만약에 지금 안 나온다? 그럼 긴장하셔야 돼요. 왜? 그 친구가 이제 그렇게 될 거거든요. 바꿔야 되거든요, 이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요즘에 제일 질문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이자 어머님들의 궁금증. 우리 아이가 구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선생님. 근데 점수가 너무 안 나와요. 이거 왜 그래요? 선생님이 문제인가요? 학원이 문제인가요? 뭐 이제 이런 질문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생각의 전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아마 아직도 중학교 때 공부 방식을 버리지 못했을 거예요. 중학교 때 공부 방식 뭐였어요? 한 시험 보기 한 며칠 전부터 그때부터 자소서 평가문제 막 푼 다음에 들어갔죠. 그래도 A. 근데 그게 애들이 습관이 되어서 그걸 쉽게 바꾸지 못해요. 우리가 습관은 좀 쉽게 못 바꾸잖아요. 애들이 아무리 고등학교 국어 어렵다고 들었어도 중학교 때 했던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국어 공부를 이상하게 해요. 제가 늘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뭐 수업할 때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지만 얘들아, 원래 고등학교 국어에서는 교과서를 좀 어느 정도는 달달달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 몇 페이지에 뭐가 들어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본문의 내용을 좀 세세하게 좀 많이 읽어보고 암기할 필요가 있어라고 얘기하게 되면 애들이 막 뭐라 해요. 막 비율적이부터 막 별일을 다 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국어는 되게 지엽적인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 교과서를 많이 읽어주지 않으면 당연히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애들은 중학교 때 했던 짬으로 기억력으로 문제 풀거든요. 기억력으로 문제 풀어봐요. 답 몇 개 남아요? 2개 남아서 맨날 확률과 통계 하고 있잖아요. 그걸 벗어나야 돼요. 고등학교에서 요구하는 거는 암기와 응용이에요. 근데 암기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응용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겠죠. 중학교 때 했던 거 버리셔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전 이거예요. 과연 수과학 투자한 만큼 국어를 투자하셨는지도 제가 여쭤봐요. 우리나라는 교육 시스템 자체가 수과학에 좀 투자를 많이 하게끔 되어 있고 국어와 영어는 좀 등한시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면도 있죠. 막 절대평가라고 하니까 오히려 더 투자 안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국어가 오르지 않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 같아요. 친구들이 항상 스케줄 짤 때도 수과학을 먼저 넣고 나중에 이제 국어를 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때 되면 뭐 가서 한번 해보지. 뭐 방학 때는 수학 열심히 한번 해보고 에이 내신 때 가서 국어해. 이러다 보니까 점수가 오를 리가 없죠. 오를 리가 없어요. 만약에 과학 투자한 만큼 국어 투자해보세요. 안 늘 수가 없어요. 안 늘면 이상한 거죠. 근데 우린 그 정도까지 해보지도 않았는데 점수가 오르지 않는다. 바꿔야죠. 시대의 흐름에서 벗어나서 우린 바꿔줘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말이니까 당연히 혼자 공부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거 우리 땐 됐습니다. 뭐 학부모님들께서는 제 나이대를 가늠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저도 이제 나름대로 7차 1세대이기 때문에 저랑 나이대가 비슷하실 거예요. 혹은 저보다 조금 뭐 많으시면 한 10년 정도? 근데 우리 때는 혼자 공부해도 국어가 됐었던 시대가 맞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자어를 배웠고 한자도 공부했죠? 그다음에 우리들은 막 시험범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시험범위 되돌아보면은 소설 전문 막 3권 이렇게 시험범위 막 들어가고 그랬었거든요. 우리 많이 읽어봤고 많이 접해봤던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도 혼자 공부하거나 내신도 혼자 공부에 뚫렸던 때가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런 수준인가요? 한자가 뭐예요? 자기 이름 한자로 쓸 줄 알아요? 자기 이름도 한자를 못 쓰잖아요 지금. 심지어 뭐 넷플릭스 뭐 아니면 뭐 디즈니 아니면 유튜브, 인스타, 릴스 이런 거에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친구들이 될 리가 없죠. 우리 친구들은 이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어요. 국어도 학원을 무조건 챙겨서 다녀야 되는 시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자꾸 혼자만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만 벌어지다 보니까 국어가 늘 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우린 시대 흐름에서 벗어나야 돼요. 수학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국어도 꾸준함과 투자를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애들이 바로 우리 윗세대 공부라는 겁니다. 공부가 교육과정 바뀌고 첫 세대죠. 근데 그 친구들은 아직도 수과학에 매몰되어 있어요. 심지어 수과학은 얘네들이 뭐 대수 이렇게 되잖아요. 얘네들 뭐 미적, 확통 이런 것도 수능에도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수과학에 너무 올인되어 있어요.
등한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은 여전히 국어를 헤매고 있고 아마 영어, 탐구 다 헤매고 있을 거예요. 수학을 그렇다고 드라마틱하게 잘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되게 애매해요 애들이. 근데 우리가 왜 그걸 따라가냐고요. 우리는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린 달라져야죠. 우리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만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창연고 친구들을 위해서 이러한 제안을 드릴 거예요. 이건 창연고의 기본적인 내신 시험 문제에 대한 분석.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강사로서 10년을 넘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실 시험지를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이 학교는 이렇구나 이런 게 다 있어요. 즉 학부모님들께서 되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되게 즐겁단 말이에요. 왜? 이 학교에서는 내가 이렇게 구현하게 되면 애들 잘할 거니까요. 그 중에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우리 창연고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문항수가 되게 많은 학교 중에 하나잖아요. 이거를 이제 다르게 보게 되면 어떤 거냐면 기본적인 국어 실력을 계속해서 뭔가 쌓아두지 않게 되면은 시간이 모자라게끔 만든다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 친구들이 수학만 매몰되어 있으면 당연히 국어는 시간이 모자랄 거예요. 심지어 논술형이잖아요. 시간이 없어요. 기본적인 국어 투자가 안 돼 있으면 이게 안 된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 창양고가 어려운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학력평가도 들어가죠. 거기다가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은 외부 지문까지 싹 다 물어보잖아요. 국어 공부를 꾸준하게 하지 않게 되면 무조건 점수가 안 나오게끔 세팅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수학에 투자한다고요? 국어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있지 않으면 이거 뚫기가 어렵죠. 1학기 때는 리허설이었어요. 1학기는 리허설이에요. 왜냐? 어차피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첫 시기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되게 예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2학기 때부터는 승부수 걸죠. 이제 무조건 애들 나눠야 된다밖에 없기 때문에 국어 아마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창연고는 이런 게 있어요. 학교 시험을 되게 친절한 게 뭐냐면 기본은 정말 기본만 물어보는데 심화 문제를 이제 수능처럼 묻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수능적 사고로 굉장히 유한한 학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심화 문제를 항상 보기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세세한 암기와 정독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응용할 수 있는 독해능력을 갖춰야 되는 게 우리 창연고이기 때문에 꾸준한 국어 학습이 필요한 학교 중에 하나. 제가 이런 때도 있어요. 정말 국어가 너무 쉬운 학교들은 제가 방학 동안에 차라리 그냥 영어 하세요. 제가 수학 하세요.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저는 약간 좀 효율적인 걸 좋아해가지고 약간 그런 면들이 있는데 제가 창인고는 그렇게 절대 중 못해요. 국어 진짜 꾸준하게 공부하는 애가 반드시 이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한 외부 지문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데 작가 연계와 소재 연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기간 동안에도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이덕의 어떤 작품을 배웠어요. 그럼 나이덕과 관련된 다른 시들을 조금 더 같이 묶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게 이거죠. 제가 예측하지 못한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읽어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잖아요. 수능처럼 생각하고 수능처럼 사고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길러야 됩니다. 객관적인 눈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매해 출제 범위가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함부로 예측해서 공부하는 거는 지양해야 될 요소. 그래서 저는 창연고 친구들이랑 이번에 내신 수업을 들어가게 되면 소통을 되게 많이 할 거예요. 학교에서 이거 나갔어? 학교에서 다음에 뭐 한대? 이런 것도 꾸준히 물어볼 거예요. 왜냐하면 창연고 같은 경우도 선생님들이 학원에서 내신 대비하는 거 다 알죠. 그래서 함부로 어떤 것들을 미리 공부하게 되면 그걸 시험 범위에서 빼버리시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측해서 공부하기보다는 학교에서 나가는 것들을 좀 따라가면서 살을 붙이는 게 맞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 써놨죠. 그 어느 학교보다 국어에 대한 꾸준함이 필요한 학교 중에 하나다. 무조건입니다. 국어를 잘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반드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한 근거는 다 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2학기 공통국어에서 배우게 될 바로 송민국이라고 하는 작품, 정철의 작품이죠. 우리 땐 이거 달달달 외우고 살았죠. 저희 때 관동멸고 외웠던 기억나세요? 관동멸고 우리 국정교과서에 막 실려 있어서 전부 다 외웠잖아요. 얘네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작품들을 연계시켜서 공부를 시킵니다. 혹은 안 알려주는데 나올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력을 키워야 되는 게 우리 창연고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학 때 저도 당연히 이런 부분들을 조금 충족시키는 수업들로 가겠죠.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공부를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된다. 또한 이건 춘향전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과연 문학 개념을 수능처럼 판단하고 있는가? 교사형 교과서에는 이런 거 다 써져 있어요. 쓰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창영고 그런 문제 절대 안 내죠. 서술자의 개입과 관련된 문제를 물어봐요. 다음 선지 중에, 다음 내용들 중에 서술자의 개입이 쓰이지 않은 것은? 이런 걸 물어볼 거란 말이죠. 근데 수능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게 되면, 꾸준한 국어 공부가 없게 되면 이런 것들 우리 창의고 친구들 못 넘어가죠. 힘들어요. 또한 2학기의 핵심 중세국어입니다. 우리 창영고는 이제 교과서에 세종화재 훈민정음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 외의 이제 외부 문헌들이 되게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걸 읽을 수 있는지가 이제 관건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게 1학기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2학기 때부터가 찐 승부가 바로 우리 창영고 국어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하게 되면 이런 내용들을 좀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창연고를 다니면서 만나야 되는 어떤 다양한 작품들, 그 문학도 약간 문학 작품의 절대량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채워줄 거고요. 수능처럼 문학 개념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저는 사실 1, 2학년 내신도 하고 있지만 저희 메인 수업은 3학년이에요. 3학년은 늘 마감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도 3학년으로 먼저 시작을 할까 했다가 그래도 제가 이렇게 수능처럼 사고하고 생각하는 내신 학교를 제가 맡는 게 맞지 않을까가 원장 선생님과 저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창영고를 맡기신 것 같거든요. 수능처럼 생각하게끔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국어 되게 잘할 수 있을 거예요. 2학기 내신 대비를 위해서 미리미리 해야 될 것들 선행같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커리는 6주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제가 이 수업의 진행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수업은 4, 5, 6강이에요. 얘네들은 수능뿐만 아니라 내신과 직결될 겁니다. 이때 친구들이 수업을 안 듣게 되면 손해보는 거예요. 분명히 되게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훌륭하게 수업을 할 거고 훨씬 더 예쁘고 훨씬 더 멋지게 더 잘 가르칠 거예요. 한번 무료 특강 한번 열어가지고 한번 제 수업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자신 있게 우리 친구들 6주 동안 가르쳐서 딱 2학기 들어갔을 때 나 이거 알아. 문제 푸는데 나 이거 봤는데.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제 교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 안에는 내신형 문제부터 수능형 문제까지 다 실려져 있을 거고요. 올인원. 방학 동안에 국어 문제집 안 찾으셔도 돼요. 다 제 걸 통해서 해결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걸로 차라리 수학이나 과학 탐구 문제집을 하나 더 샀으면 좋겠어요. 제 걸 통해서 모든 걸 충족하세요. 이거는 주간지라 그래서 제가 이제 매주마다 친구들 학습할 수 있는 책자 형태의 데일리 과제거든요. 제가 목차만 아직 리뉴얼을 안 했습니다. 지금 내용은 다 리뉴얼이 되어 있는데 목차는 제가 아직 공개하고 싶지 않아서 왜냐하면 또 다른 데서 벤치마킹 할까 봐.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일단은 매일매일 뭐 해야 될 것들을 실어놨을 건데 학평이라든지 혹은 이제 외부 지문 중에서 좀 훌륭한 것들 NJ 실려져 있을 거고 매주마다 풀어야 될 모의고사와 수능처럼 생각하고 혹은 우리 창연고에서 무조건 나오는 어떤 외부 지문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읽기 자료로 모두 다 실어놨기 때문에 이것들을 친구들이 6주간 학습을 하게 되면 얼마나 성장할지 감이 안 오시죠? 열심히 준비했고 열심히 지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강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7월 10일 일요일날 오전 10시에 시작이 될 건데요. 국어는 역시나 아침이죠. 물론 애들이 졸려, 가기 싫어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국어는 무조건 아침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제일 목표는 이거 한 반을 더 늘리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이 시간대 시작을 해서 우리 친구들이 성장이 되게 되면 제가 내신 때는 조금 더 펼쳐볼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될 거라고 하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는 되게 열심히 할 거예요. 저는 잠을 별로 안 자는 편이긴 하거든요. 제가 잠자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늘 제 수업 듣는 친구들한테 미는 게 하나 있어요. 잠은 죽어서 자는 거예요. 제가 매일 새벽 5시까지 질문을 받고 제가 보통 아침 7시면 일어나요. 제가 뭐 애기들도 아직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저는 항상 친구들과 늘 함께 있을 거라고 하는 점. 이 점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관련 내용들 다 문자로 전송드리고 있고요. 제 수업을 들었던 1등급 조교들과 함께하는 클리닉과 과제 피드백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또한 수업 영상 제공, 자료 제공 다 열심히 할 거고요. 저는 단톡방을 운영을 해서 거기다가 과제, 공지사항, 응원의 메시지 다 담아서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게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 및 제 카톡. 그래서 제가 진짜 질문 열심히 받아요. 여기 오전 1시 21분. 이거는 그나마 좀 양호한 편이죠. 4시, 5시 상관없습니다. 또한 단톡방 이렇게 친구들 관리하면서 이야기 같이 나누고 있고요. 이건 다 그리고 반별로 다 운영이 됩니다. 참고로요. 그래서 A반, B반 이런 식으로 다 운영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과제 확인, 피드백, 영상 촬영, 문자까지 다 관리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수업도 중요한데 관리도 되게 열심히 할 거예요.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이 친구들은 놀 거기 때문에 저는 두고 볼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저는 친구들과 정말 소통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걸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이건 담아갖고 왔는데, 친구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이런 요즘 메시지를 많이 남기더라고요. 그만큼 친구들이 저에 대한 어떤 신뢰도 생겼고, 또한 저를 통해서 뭔가 변화되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학원 선생이니까 당연히 국어 성적을 올려주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친구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국어의 성장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거거든요. 저도 이제 학교 선생님을 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아직도 마음속에는 그 학교 선생님의 마음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국어적인 성장은 당연하게 될 거고요. 뭔가 점점 하나의 사람으로서 커갈 수 있도록 열심히 도울 거고 열심히 할 겁니다. 마지막 내용이에요. 저는 나름대로 도전이에요. 그리고 아마 저한테 이 친구가 왔을 때 그 친구도 도전이죠. 아마 근처에 뭐 유명하신 분들 당연히 있을 건데요. 제가 지금까지 어느 지역에 가서도 유명한 선생님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부족했던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만큼 열심히 하고 진심을 다해서 친구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게 금방 달라지는 모습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마음속에 쟤한테 한번 보내봐도 괜찮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으실 텐데, 여름방학 때 한번 친구들 보내주시면은 확실히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수업은 정말 자신 있거든요. 그리고 늘 잘해왔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저를 통해서 확실하게 성장한다라고 하는 거. 자신 있게 말씀드리자면 창영구 국어 저희한테 한번 가봐. 이 말 나올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친구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학원으로 연락 주시게 되면 제가 바로 또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난이었고요. 다음에는 제가 영상이 아니라 실물로 한번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